충격 증언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는 한국만? 전 세계 여성들의 눈물 어린 역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닿았던 아시아는 물론 심지어 서구권 국가의 여성들까지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더 넓은 실체와 그 참혹한 역사를 깊이 파헤쳐봅니다. 1. 위안부는 성노예였다. 용어의 진실과 정신대화의 차이. 위안부라는 단어는 1933 40년대 전시 상황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인 위안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여성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강제성을 희석하는 용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2020년대부터는 많은 여성 단체와 학계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대와 위안부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정신대는 강제징용된 여성 노동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일부 정신대 동원 여성 중 위안소로 끌려가 성적 학대를 경험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신대 피해자들은 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분들입니다. 이 둘의 명확한 구별은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최초의 위안소 기록보다 더 오래된 고통의 시작. 공식 기록상 최초의 위안소는 1931년 9월 만주사변 당시 일본 군인들의 성격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피해자 중에서는 울산에 거주했던 송남이 할머니 고21011과 1932년 고작 12세의 나이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학대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던 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소의 성 놀이개로 학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전부 김제 출신으로 취업 사기를 당해 위안부가 되었고 해방 후 북한에 정착했던 강길순 할머니 170927는 20세였던 1928년에 이미 성학대 피해자로 동원되셨습니다. 대한민국 위안부 피해 신고자 중에서도 1930년에 강제 동원되었음을 증언한 분이 계십니다. 3. 국경을 넘은 비극 동아시아부터 서구권까지 1930년을 전후로 등장한 위안소는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함께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자국의 빈민층 여성들 이외에도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 그리고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일본의 식민지였던 동남아 국가의 여성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서구권 국가의 여성들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여성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1993년 8월 네덜란드 정부 조사에 따르면 1940년대 중반 일본군을 위해 동원된 여성 300명 중 약 65명이 강제 동원된 성학대 피해자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재단에 따르면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수는 3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되며 아시아 여성 기금을 수령하거나 비공식 증언을 한 인원은 총 106명에 이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성 위안부 피해자 역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군인으로 복무 중 일본군 포로가 되어 지속적인 성학대를 경험한 남성 피해자가 4명 존재했으며 이들의 존재 역시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국가별 위안부 피해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수치로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20만 명, 인도네시아 7만 명, 한국 조선 10만 명 이상, 방글라데시 2,000명, 필리핀 1,000명, 네덜란드 500명, 대만 58명, 독일 30명,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 최소 수십 명 이상, 기록에 따르면 헝가리, 호주, 아랍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도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빈민층 여성들 역시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으며 이들 중 유일하게 공개 증언에 나선 인물은 시로타 스즈코 할머니 1922-1993뿐입니다. 4. 어린 소녀들부터 결혼한 여성까지 비극의 연령대와 가정 환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특정 연령이나 사회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록에 따르면 가장 어린 나이에 동원된 이는 만 11세의 송남이 할머니 192202, 최주선 할머니 1931-207이며 가장 많은 나이에 동원된 이는 31세의 배봉기 할머니 1914-1991로 추정됩니다. 해외 사례로는 필리핀의 마리아 킬란탕 할머니 1935가 겨우 8세, 인도네시아의 우미 꿀숨 할머니 1934가 10세에 강제 동원된 충격적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2001년 실시된 일본군 위안부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피해 할머니들의 부모님 과반수가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고소득층 자제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피해 할머니들은 가정 환경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2명의 피해 할머니 중 92명이 취업 사기로 인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미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던 상황에서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도 다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동원 당시 11명의 피해 할머니가 기혼 상태였고 5명은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정윤홍 할머니 1952-010는 남편이 강제징용으로 사망한 후 보상 문제로 소가 위안부로 끌려가 3년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귀국 후 시댁과의 갈등으로 자녀와 연이 끊기는 비극을 맞기도 했습니다. 김봉임 할머니 1922-202 역시 16세에 결혼하여 아들을 두었으나 남편과 사별 후 위안부로 끌려갔으며 김양엽 할머니 1993년 별세는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나이에 정신대로 차출되었다가 위안부로 동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생존자 중 최연소인 할머니 1932년생은 서울창신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동급생들과 함께 정신대로 동원되었으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김현희 할머니 163-2015와 화가로 활동한 강덕경 할머니 1929-1997 역시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위안소는 어디에 있었나? 고통의 지도.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했습니다. 한국 일본군 위안부 증언 자료집에 따르면 192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처음 끌려간 국가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주국 51명, 중국 43명, 일본 14명, 대만 17명, 싱가포르 15명, 미얀마 9명, 필리핀 6명, 인도네시아 7명, 캐롤라인제도 5명, 파푸아뉴기니 4명, 한국 3명, 남양군도 3명, 캄보디아 2명, 솔로몬제도 1명. 현 한반도 영토 내에서도 위안소가 있었던 지역은 전라남도 목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서귀포시,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총 13곳으로 확인됩니다. 부산 출신 윤두리 할머니 1928-109는 고향 영도군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강제로 생활했고 해방 후에도 트라우마로 인해 평생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1919-193는 목포에서 약 2km 떨어진 산속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300명에게 4일간 성폭행을 당하는 참혹한 경험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6. 끝나지 않는 고통의 시간 강제 동원 기간. 일본군 위안부 증언 자료집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위안소에 체류한 기간은 짧게는 1년 이하지만 길게는 11년 이상에 달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위안부 생활을 한 피해자는 송남이 할머니 192-120-121로 추정됩니다. 11살이던 1931년 강제 동원되어 해방 후인 1945년이 되어서야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 장흥 출신의 최일래 할머니 1911-1기응이 역시 16세였던 1932년 강제 동원되어 13년 뒤 해방이 되어서야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7. 지울 수 없는 상은 임신과 출산. 일본군 위안부 증언 자료집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 중 약 22명이 위안부 생활 중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회 임신 18명, 2회 임신 4명, 3회 임신 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0명이 출산까지 했습니다. 3명은 귀국 후 자녀를 직접 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폭력 피해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마저 유린당했던 비극적인 실체를 보여줍니다. 8. 귀국 후의 삶 침묵과 고통의 연속. 해방 후 귀국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당시의 뿌리 깊은 정조관념 때문에 평생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빈곤에 시달렸으며 일본군 위안부 증언 자료집 통계에 따르면 135명 중 79명이 무학 우쉐우로 확인될 정도로 교육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단기간 위안소에서 경험한 성폭력으로 인해 자녀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결혼을 했더라도 과거 위안부 동원 사실이 밝혀져 이혼을 당하거나 자녀가 본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한 질병을 얻는 등 순탄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전남 장성 출신의 진화순 할머니 1935 임기공는 위안부로 동원된 과거가 밝혀져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2023년에 작고한 김할머니 1932-23처럼 귀국 후 뒤늦게 학업을 마친 경우도 있었고 집안이 부유하여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이들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9위 감춰진 진실, 세상 밖으로 나오다 문제가 수면 위로 밝혀진 계기. 해방 후 1960, 70년대 문학과 영화에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이 간헐적으로 다뤄지기도 했지만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2년 여성동화 9월호에 실린 독점 숙이 나는 일본군의 정신되었다에 소개된 이남님 할머니 1927-1991 이전 별세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남님 할머니는 국내 매체에서는 최초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사실을 직접 증언하며 해방 후 술집 작부 등으로 고된 삶을 살았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1983년 태국 대사관을 통해 위안부 피해 사실이 알려져 1984년 한국 방송을 통해 동생들과 상봉한 노수복 할머니 1921-1911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1984년 3월 중앙일보 인터뷰로 자신을 밝힌 배옥수 할머니 1991년 이전 별세였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고 캄보디아, 베트남에 정착해 자녀를 낳은 후 1975년 귀국하여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10. 대한민국 최초의 공개 증언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한국 언론 매체 방송에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는 바로 김학순 할머니 1서241997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18세의 나이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약 3개월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위안소에서 탈출을 도와준 조선 남성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얻었으나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취로 사업, 미화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중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위안부로 여성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자 격분하여 대한민국 거주자로서는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공개 증언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 이후 대구에 거주하던 문옥주 할머니 1924-1996와 김순덕 할머니 1921-104 등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현재 정부에 공식 등록된 피해자는 247명이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기 전 세상을 떠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약 3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단 6명뿐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